안녕하세요. 어린이 책 읽어주는 그라피우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애벌레가 애벌레를 먹어요라는 책이에요. 주인공 고재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여자애도 약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재는 남자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범하고 괄괄한 성격에 싸움도 제법 잘해요. 고재의 반에는 승준이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약간 자폐기질이 있어요. 원래는 특수학교에 가졌어야 됐는데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되었대요. 승준이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애벌레 그림만 그려요. 그래서 반 아이들은 승준이의 양시성 씨와 애벌레를 합해서 양벌레라고 불러요. 고대도 처음에 승준이가 왜 저렇게 애벌레를 좋아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재는 승준이가 학교 정문 옆으로 난 산길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애벌레를 열심히 관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떡갈나무 줄기에 붙은 애벌레를 관찰하는 중 승준이는 애벌레가 애벌레를 먹는다 라는 말을 해요. 승준이는 애벌레들의 먹이인 나뭇잎을 구하려고 산에 왔다고 했어요. 승준이는 다음날 애벌레 그림을 쉬는 시간마다 고재에게 선물해요. 그리고 반 아이들은 그런 승준이와 고재를 놀리기 시작해요. 고재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힘찬이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부모님들과도 서로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힘찬이는 고재에게 승준이가 별로 정상이 아니니까 친해지지 말라는 말을 해요. 고재는 승준이네 집에 가서 베란다 유리창에 화분에 있는 애벌레를 구경했어요. 승준이 엄마는 승준이가 그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치료가 필요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병이 더 악화되어서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보냈는데 할머니와 밭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승준이는 마음의 문을 닫고 애벌레 그림만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고재는 학교에서 자연 관찰 학습 시간에 승준이네 반 아이들은 학교 밖 정문 쪽으로 나가서 애벌레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중에 애벌레가 나뭇잎만 먹는 게 아니라 애벌레도 먹는다는 말을 했어요. 승준이가 애벌레에 대해 아는 게 많다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선생님도 반 아이들도 모두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심찬이를 비롯한 몇몇 남자아이들은 승준이를 마구 때리기도 했어요. 고재는 이를 말렸지만 아이들은 모두 승준이 편만 드는 고재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는 고재의 생일이었어요. 친하게 지낸 아이들을 초대하면서 승준이와 어떻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친구들에게 자신과 승준이를 다시 보게 할 거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승준이는 고재의 생일날 생일 선물로 애벌레를 준비했어요. 초대받은 아이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고재는 순간적으로 창피한 마음이 들었고 갑자기 승준이가 싫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일 다음날 아이들은 여전히 고재와 승준이를 놀리고 승준이는 계속해서 고재에게 새로 그린 애벌레 그림을 주었어요. 사실 고재도 애벌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고재는 승준이가 그저께 밤에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힘찬이가 승준이네 집 베란다 밖에서 막대기로 나뭇가지에 있는 애벌레들을 떨어뜨려서 발로 밟아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서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고재와 승준이를 놀리지 않았어요. 힘찬이는 그날 퍼진 소문 때문에 긴장한 나머지 학교에서 오줌을 쌌지만 아이들은 그게 승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힘찬이도 고재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지만 고재는 자신이 아닌 승준이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힘찬이가 그날 승준이가 아니라 힘찬이가 오줌을 쌌다고 폭로할 거라면서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재네 식구와 힘찬이네 식구가 북한산에 오르기를 하고 만났어요. 그때 힘찬이는 고재에게 애벌레가 애벌레를 먹는다는 걸 보았다면서 자신도 애벌레를 키우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힘찬이도 처음에는 애벌레가 징그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별로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재도 애벌레를 잡으면서 애벌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승준이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며 기뻐했어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쉬운 일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잣대와 구도에서 좀 어긋난다 싶으면 우리는 흔히 이상하다, 틀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은 이상 그냥 본인과 맞는 사람과 어울리면 될 거고
안 맞는다 싶으면 안 놀리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막 이상하게 평가를 한다던가 누군가를 막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관계를 맺는 일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라는 건 서로와 마음을 나눈 존재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려면 먼저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와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안 맞으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렵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싫은 감정이 들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 아직 모르고 우리 역시 이해가 필요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힘찬이도 승준이를 막 때리고 승준이 애벌레를 밟아 죽일 때는 언제고 고재한테 교실에서 오줌 싼 게 승준이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걸 비밀로 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몰래 애벌레를 키우고 있었잖아요. 승준이를 때리고 애벌레를 발로 밟아 죽인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한 게 맞지만 뭔가 자기 친구를 뺏겼다는 질투감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어쩌면 그것도 힘찬이의 결핍된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승준이는 약간의 자폐 기질이 있었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승준이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따뜻한 온정과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주신 보물가든 같은 존재셨죠.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신을 보듬어 주신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그때 고재가 등장하게 됐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세상과 소통을 한다는 의미이고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승준이도 마음의 문을 거의 닫고 있었지만 애벌레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누구 못지않았고 자신을 잃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있었죠.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승준이가 조금 답답하고 눈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었지만 한 반면에 대해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파고들고 아는 게 많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뭘 해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벌레가 애벌레를 먹었다는 건 보통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 책 제목을 보면. 생각해보세요. 같은 종족을 먹다니요. 아마도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독특하다 싶은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승준이가 애벌레에 대해 아는 게 많고 그걸 고재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세상 밖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르다는 걸 알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용기를 내고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면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세요.